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굴욕적인 결과를 내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요. 가장 민감한 고농도 수치를 쏙 빼고 조사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고농도 미세먼지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사실일지 저희가 따져봤는데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아무런 의심 없이 뉴스를 보셨나요? 아니면 속눈썹 치고 보셨나요? 가짜뉴스 퇴치 프로젝트 팩토리입니다. 오늘 아주 반가운 분이 팩톡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누구시죠? 저는 KBS의 먼지 요정 네.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그 미세먼지 워낙 핫한 이슈잖아요. 네. 미세먼지 이 업계에서 아주 논쟁적인 인물, 셀럽 중에 한 셀럽이죠. 분이십니다. 공식 욕바지죠. KBS 공식 욕바지. 그 미세먼지 이슈를 특히 뭐 오랫동안 좀 추적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좀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보도를 좀 했었는데 이게 조금 어떤 대중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주 뭐 욕을 엄청 많이 드시고 아마 100살까지 장수할 것으로 보이는. 감수성이 좀 떨어지죠. 이 시점에 갑자기 웬 뜬금없이 미세먼지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희 정말 뭐 1년 내내 핫한 주제였고 좀 있으면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거든요. 겨울이. 맞죠? 네. 예. 또 지난주에는 그토록 기다리던 한중일 공동조사 결과가 나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큰 뉴스에 가려져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기도 했고 해서 겸사겸사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정한 거죠. 근데 또 올해도 겨울이 예년보다 덜 추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또 맞아요. 걱정이에요.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날 게 아닌가, 나지 않을까. 기온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되게 비례 관계가 있거든요. 따뜻한 해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반대로 기온이 낮은 해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그런 비례 관계가 있는데 일단 올겨울 전망이 덜 추울 덜 추울 거다. 거다. 덜 추우면 바람이 덜 불어서 미세먼지가 더 맞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뒷부분에 해보시고. 자, 그럼 우선 한중일 그 3국이 발표한 내용부터 좀 알고 가야 되겠죠. 좀 저희 데이터 짜가지고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를 인정한, 중국이 처음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이 된다라고 인정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핵심 내용이 2017년이 기준이에요. 국내 미세먼지의 분포를 살펴봤더니 51%가 국내 자체에서 발생한 걸로, 그런 국내 자체가 원인이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중국발이 32%로 분석됐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뭐 북한, 몽골, 뭐 동남아시아 등이었고 이제 그랬는데 그동안 중국이 이제 사실상 이제 대외적으로 본인들의 영향이 없다고 계속 버텨왔잖아요. 근데 32%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그런 걸 인정하게끔 만드는 연구 보고서가 나온 거죠. 중국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32%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저 포함해서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다 중국 책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 고농도 미세먼지 부분만 했으면 또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연평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퍼센트보다는 상당히 좀 낮게 나왔죠. 그래서 약간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고농도 미세먼지 수치를 쏙 빼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저희가 관련 기사들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을 쫙 다 봤는데 뭐 핵심은 그거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장난하냐? 뭐 그런 류의 반응들이 많았고 공통적으로 좀 언급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핵심 내용들을 저희가 몇 개 뽑았고 오늘 뭐 저희들이 드리는 질문도 있고 저희 누리꾼들께서 뭐 이렇게 공통적으로 해주신 질문들을 다 여기다가 쏟아 부어서 질문하면 막힘없이 술술 답변해 줄 거라고 제가 믿고 있어요. 맞죠? 좀 막히더라도 최선을 아시네요. 다해보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댓글 내용이 되게 이런 내용인데요. 연평균 수치를 공개한 거는 꼼수다.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2월에서 5월까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데 일부러 수치를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연평균으로 잡았다. 그래서 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들 다들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실제 그 발표 회장에서 기자들이 제일 많이 했던 질문도 이거였어요. 이거였어요? 왜 고농도 시기가 빠져 있냐?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뭐겠어요? 미세먼지는 고농도일 때만 해롭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오늘 좀 주요 주제가 이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퀴즈를 하나 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와, 상품이 뭐예요, 상품? 맞추면 출연료 반납하면 되겠네. 저희 무려 7,000원에 달하는 7,000원. 제가 흔쾌히 출연료를 저희에게 기증하시는 걸로. 흔쾌히 기증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미세먼지 유해성 무엇이 맞을까? 무엇이 옳을까? 인데 보시면 미세먼지 농도와 높아지지. 사망률 차이. 근데 두 비례하다. 개가 좀 달라요. 1번, 2번이 다른데 네. 1번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때는 사망률에 전혀 차이를 안 줘요. 네.
어느 순간 나쁨 정도 이상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사망률이 막 높아지기 시작해서 높아질수록 점점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하는- 고농도 때 쭉 올라가는 네. 그런 거죠? 개념이겠죠. 이게 뭐 의학 쪽에서는 역치다, 문턱값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값. 어느 정도 문턱을 넘어야지 이때부터 우리 몸에 해롭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감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미세먼지는 거의 있기만 하면 그때부터 해롭고 오히려 낮은 농도일 때 더 급격하게 사망률을 높이고 낮은 농도일 때. 예, 낮은 농도일 높아지면 오히려 이게 완만해진다. 요런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맞을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답은 제일 마지막에 알려드릴 테니까 네. 아무튼 제가 엄청 잘 찍어서 바로 답은 눈에 보여요. 저도 아니 여러분들도 저는 한번 예. 뭔가 이 질문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되게 순수하지 못하네. 아니 뇌들이 순수하지 못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왜 연평균 수치만 공개했느냐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애초에 연구 자체가 연평균 수치만을 대상으로 한 거였다. 그런데 학자들은 고농도 시기 또 해보자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했는데 중국에서 분명히 거부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거부해서 그렇게 된 거군요. 한마디로. 분명히 고농도 시기에만 따졌을 때는 중국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들이 굳이 불리한 결과를 내려고는 하진 않았겠죠. 그러면 이게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 그냥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중국이 그동안 얘기를 했던 게 미세먼지가 넘어간다는 과학적인 증거 자체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연구는 여기에 대한 삼국의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를 해서 과학적인 증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나온 수치가 한중일 삼국이 정말 같이 똘똘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연구한 게 아니라 각자의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그 수치를 3으로 나눠서 평균한 값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더 다 따로 과학적이지 했어, 않은 따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수치가 한국하고 일본은 비슷해요. 국내에서 중국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한 35% 정도 나왔고 근데 중국이 연구한 거로 보면 26% 정도로 확 떨어져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했구나. 그게 달라요. 한국과 일본이 같은 모델을 썼고 중국은 다른 모델을 모델을 썼거든요. 썼어요. 둘 다 미국 모델이고 원래 이렇게 한 가지 모델을 통일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의 얘기는 현재 모델로서 나타날 수 있는 편차에 있기는 하다. 근데 그 중에서 취사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해보니 이 정도 됐구나 이런 양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모델마다 사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죠. 심지어 이 미세먼지라는 물질은 중국에서 나온 오염물질하고 한국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결합을 해서 생성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2차로 생성되는 네, 게 그런 게 있다면서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70% 이상을 차지를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너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애초에 그러면 이거는 뭐 기술이 발달해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수가 있는 없는 방법은 거예요? 없는 거네요. 사실상 없어요. 과학적으로.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연구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아직은 분명히 기초적인 연구 단계여서 이 차이가 정말 크지만 이제 이걸 시작으로 해서 뭔가 좋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정도로 비록 따로따로 수치를 내긴 했지만은 수치를 내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중국이 이 수치를 갖고 왔으면은 한국과 일본이 요거를 한 번 더 살펴보고 터무니없으면 조정을 하고 이런 거를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뭐 너무 진짜 개별적인 연구다. 서로 말도 안 되는 걸 했다. 뭐 이렇게 폄하할 정도는 아니라고. 32%라는 근거가 생겼고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 이 근거를 들이밀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을 추궁한다는 부분이 사실 또 되게 민감한 대중이 문제인데. 보시는 건 그런 맞아요. 부분이. 어쨌든 자기들이 우리한테 피해를 준다는 걸 인정을 했으니까 네. 그럼 이거를 우리가 국제 소송을 통해서든 뭐 보상을 받든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항의를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당연히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을 제기를 하고 싶은데 소송과 관련해서는 국제법 전공하신 분들의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국제법적으로 여기서 적 나라로 대기 오염이 피해를 준다고 했을 때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럼 그런 게 국제법적인 없는 거지. 근거가 전혀 근거법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뭔가 소송을 통해서 국제법 뭐 재판소로 나가려고 하면은 중국이 수긍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재판하자고. 하긴 그래 할게. 그렇지. 수긍할 리가 없죠. 네, 근데 할 리가 없잖아요, 사실. 그동안 한국이 자체적으로 조사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과거에는 아예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몇 차례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고농도 시기에 국내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나 개별적인 학자들이 연구를 몇 번 했었는데 중국발이 되게 높았던 경우 70, 80% 이랬을 때는 중국이 사실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고 지난해 11월 초순 사례가 네. 국내 고농도긴 한데 우리 환경과학원이 조사를 했더니 국내 자체 기업 영향이 70% 정도 된다는 발표를 냈었는데 이때 갑자기 중국이 그냥 뜬금없이 반응을 보였어요. 거봐라. 서울 미세먼지는 대부분 서울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 예의주시하고 있나 보다. 하지만 자기네들이 불리한 건 입을 막고 닫고 있고. 좀 얄밉긴 하네. 그렇죠. 네. 근데 막 제가 이제 날씨를 예보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게 서풍이 불 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동풍이 불 때는 낮아져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고농도 시기에는 중국 영향이 상당히 큰 부분이 맞고요. 근데 서풍, 동풍에 따라서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 동풍이 불면은 태백산맥을 넘어온 공기가 그 네.偏연상, 높새바람 다 높새바람. 배웠죠. 그래서 그렇죠? 서쪽의 기온이 더 높아지는 현상. 높고 기온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건조해져. 건조해져요. 미세먼지 2차 생성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재료인 습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중국 영향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은 네. 동풍이 들어왔을 때 왜 그럼 국내 미세먼지 조사도 별로 없는 거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런 부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습기가 없어져서. 과학 강의 수준이네. 오늘 알차죠, 여러분. 이거 관련해서 이거 서해 먼바다와 백령도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양이 보면은 엄청 많다. 하지만 여기에 공장이 있지도 않는데 왜 이게 국내 요인과 상관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요거는 거의 중국 영향이 사실 백령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마 90% 이상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연평균 농도로 보면은 백령도가 서울보다 낮아요, 꽤. 영향이 없으니까. 예, 여기에서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이다라고 치면은 백령도가 산둥반도랑 서울의 거의 중간 정도에 있어요. 백령도는 당연히 서울보다 훨씬 높아야 되거든요. 아, 그렇지. 근데 실제로 물론 고농도 시기들만 보면은 서풍이 밀려오는 중국의 영향이 커지긴 하지만은 평균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댓글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 에어코리아라고 있어요. 예. 실시간 대기 오염도 사이트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환경부 그 거기에 산하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공장 많은 포항, 울산 이런 데 보면 항상 파란색 깨끗하게 나오더라. 이거 뭐가 내부 요인이 많다며 뭐가 말이 안 맞는다 이런 반응도 많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 부산, 울산, 경남. 아, 우리 동네인데. 예, 요 지역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잘 알죠. 이 지역이 사실 굉장히 많은 공업 지역이 있고 발전소 그리고 항만 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도 많은데 이 지역은 사실 그 앞에 산맥이 막혀 있어요. 백두대간의 그 어떻게 보면 꼬리 쪽에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북서풍이 밀려올 때는 이쪽은 오히려 공기가 깨끗하고 근데 얘네가 웃긴 게 5월, 6월 다른데 이제 다른 지역들이 공기가 한창 좋아질 때 이쪽만 안 좋아요.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해서 오히려 이쪽에 있는 오염물질이 그 자체적으로 계속 돌고 도는 예, 거. 그 안에서. 그래서 연평균으로 치면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큰 차이가 비슷해요. 없어요. 비슷해요. 부각되는 그 순간만 집중을 하다 보면 다양한 변수들을 사실 못 보잖아요. 그래서 서쪽을 뭐 이렇게 너무 집중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 영향을 받는 건데 너무 한 부분만 보고 있으니까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생기죠. 또 이런 류의 댓글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내 요인이 아까 51%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리고 국내 요인이 그렇게 많으면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가 있는 거겠네? 이런 걸 개돼지들 믿으라고 하는 거냐?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가 없나요? 많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하는 부분은 배출에 따라서만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상 조건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줘요. 아까 뭐 대기 정체나 이런 부분 얘기했잖아요. 공기가 휙 빠져나가면은 정화가 되잖아요. 위아래 바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겨울철에는 우리가 대기 경계층이라고 부르는 공기가 더 위로 통하지 못하게 하는 층이 있어요. 겨울철에는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밑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면은 요 안에서 다 갇혀가지고 맴도니까 농도가 높은데 여름에는 이게 훨씬 더 높아져요. 그래서 순환이 원활해지는 위아래로 거예요. 섞이니까 똑같은 오염물질이 나와도 훨씬 더 농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무식해서 그런데 대류 현상이 이런 건가? 맞아요. 대류 현상이 맞습니다. 예. 아, 겨울에는 나 이게 유식한 거네.
한 20몇 년 전에 아니, 배웠던 거니까 그러니까 까먹을 수도 있어요. 순간 무서워하면서 질문했거든. 자, 그런 부분까지 과학적인 이해가 사실 되게 종합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미세먼지는 그리고 또 이게 미세먼지가 위성 사진으로 포착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네. 위성 사진이라고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위성 사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도상으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시뻘겋네 저거 위성에서 보이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이 아까 준원 씨가 얘기한 모델 결과를 그래픽으로 이쁘게 가공을 한 거거든요. 사람이 만든 거다 그냥. 예. 그러니까 시나리오 결과를 구현을 해놓은 거지. 근데 제가 아까 마치 말씀드렸잖아요. 위성 네. 사진 여기서 받은 걸 그대로 구현해서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위성 사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데이터가 들어가서 이미지로 보여지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상청과 환경부를 못 믿냐면 이 환경부의 에어코리아라는 거기서 나온 수치를 안 믿고 일반 그냥 어플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거 보라고 이거 나쁨인데 지금 에어코리아는 좋음이라 뭐 보통이라고 이러면서 역시 우리 이거는 믿을 만하지 못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주변에서. 근데 이 어플들도 데이터 기상청에서 갖고 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네 이거에 대한 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해외 어플이 훨씬 더 정확하다. 네. 뭐 그게 더 믿을 만한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우 데이터 자체는 저희 거를 받아서 쓰는데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달리하다 보니까 똑같은 뭐 20 마이크로그램인데 저기는 뭐 통합 대기 환경 지수라고 지수를 살짝 바꿔요. 그럼 이게 갑자기 100으로 뻥튀기가 돼. 그럼 이거는 거기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쁨이고 우리는 사실 좋은 뭐 보통이거나 그런데 이런 차이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게 미세먼지 절대량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 하면서요. 근데 반대로 국민 우려나 뭐 경각심은 점점 더 커지는 분위기잖아요. 이런 일종의 미스매칭? 이런 게 왜 생기는 거라고 보세요? 예전에는 하늘이 훨씬 파랬고 그렇다고 맞아요. 하는데 그렇지. 네, 나 연탄 떼던 시절 생각나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예전엔 퇴근하고 오면 와이셔츠 뭐 옷깃이 까매졌다. 맞아. 예전에 공기가 훨씬 안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내가 어릴 때 봤던 하늘은 파랗기만 했고 시골 가면 별이 아름답고 반짝거리고 추억의 방울방울하고. 그렇죠. 이게 기억의 사실 왜곡일 수도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기억이 파편화돼서 이런 거지 데이터로는. 1980년대 그 당시에 직접 측정을 물론 지금만큼 정확한 측정기는 아니지만 나온 값이 정말 상상 초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1980년대는 지금 뭐 우리 베이징만큼 되는데 전국적인 데이터를 봐도 감소하는 추세는 확실히 분명합니다. 과거 1990년대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저도 최근에 뭐 찾다 보니까 한여름 7월에 요즘은 7월에 미세먼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9시 뉴스 톱 기사가 반갑다 파란 하늘 그거 딱 나오면서 그때도 지금하고 뉴스가 똑같아요. 뭐 3, 4일 동안 계속 헬기로 떠다니면서 저기 먼지층이 까맣네 막 그렇게 하다가 오늘 또 갑자기 그 화면 전환을 하면서 파란 하늘 싹 나오고 한여름인데 그때는 그냥 황사라고 불렀나요? 그럼 뭐라고? 그 당시엔 뭐 연무, 안개, 스모그. 스모그. 스모그였죠 옛날에. 왜냐하면 미세먼지라는 용어가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의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고 그때부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행을 했고 그러면서 뉴스에 보도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매체에서 주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도를 늘어나는 하니까. 특정하는 데이터랑 저희가 느끼고 인지하는 그 수준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이게 근데 가장 지금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누군가의 마음을 공략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그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불확실성이 되게 높으니까 전문가도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만큼 비전문가도 나름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거든요. 참 미세먼지 문제에서 정말 안타까운 게 전문가들의 그 의견과 대중의 인식의 차이가 너무 괴리가 커서 커요. 언론에서도 아마 그러니까 지효 씨도 아마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악플도 많이 받고 네. 막 그럴 텐데 사실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도 정말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높아 여전히 높다고 줄어들고는 있는데 네, 선진국의 거의 2배 수준이고 여전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수준은 맞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갈 길이 멀 건 맞아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겠네요. 네, 저희 지금 미세먼지 전반적인 얘기를 좀 되게 깊게 들어갔었는데 다시 또 저희 그 검증 주제로 조금 빠져나와서 질문을 드려보면 중국과 공동조사하는 과정이 되게 순탄치 않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중국을 이 합동조사에 이끌어냈죠? 관련 스토리 혹시 아시나요? 중국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오는 게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 연구에 참여한 학자들한테 좀 내용을 물어봤어요. 네. 미세먼지에 대한 삼국의 영향을 발표하기로 결정을 처음 한 건 4단계. 처음에 이 삼국 한중일 공동 연구 사업이 200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13년부터 요 4단계에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 처음 요거를 의제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때 중국이 했을까라고 여쭤봤더니 그땐 중국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을 거다. 미세먼지 문제가. 네. 아니 또 박근혜 정부 때니까 시진핑이랑 거의 뭐 친하시잖아요. 뭐 그런 정치적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소환. 예. 엄청 친하셨잖아 그분들. 그래, 그래서 그때 되게- 양해를 구했을 수도 있 되게 그런 정치적인 것보다 2000년부터 쭉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학자들 간의 신의가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돼 있어서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좀 불거지다 보니까 2017년부터 중국에서도 학자들한테 중국 정부에 약간 압력이 좀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압박을 좀 하더라고요. 받았구나.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지난해 6월이었을 거예요. 이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중국이 우리 아까 모델의 얘기를 했지만 우리 배출량 자료가 너무 옛날 거다. 맞아요. 자기들은 그 뒤에 엄청 줄였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자료를 넣어서 하면은 우리가 너네한테 가는 거 별로 없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올해로 미룬 거예요. 근데 올해로 미룬 뒤에도 순탄치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자들이 중국 학자들도 이제 좀 사실 겁이 나겠죠. 과거에는 그냥 순수한 학자적 양심에 의해서 이런 연구들을 해왔고 무서울 것 같아. 누구나 봐도- 자기네들이 잘못 얘기하면.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정말 되게 많이 구슬렸대요. 메일로 설득을 했겠죠. 메일로 보내면서 정말 힘든 거 안 돼. 이거 좀 배출량 자료 좀 빨리 달라. 우리가 안 그러면 좀 약간 협박도 하고 안 그러면 우리 그냥 옛날 자료로 해가지고 너네 배출량 많을 때 자료로 해가지고 내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들게 어르고 달래서. 네, 어르고 달래서 정말 나온 결과여서 사실 저는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번 결과가 너무 폄하되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좀 자괴감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마음이 네, 짠해요. 저는 진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 되게 유의미한 저는 자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배출량 자료 제가 말씀하실 때 생각이 든 건데 중국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량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 못 받았죠. 기밀 자료예요, 사실은 배출량 자료는. 근데 학자들끼리 이렇게 협업을 해서 그걸 공유를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올해 하면 내후년에는 더 쉽게 사실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 단계이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유의미한 결과인데 이 추세를 이끌어낸 것 자체가 그쵸, 사실은 인정을 학자들의 했다는 거? 정치력의 승리지 이거는. 뭐 그러면 이런 비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의 찍소리도 못한다. 우리가 중국한테 빌빌 이렇게 기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될지. 맞아요. 그런 반응 많죠. 댓글에 한 60% 정도는 이 정도야. 대중들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느끼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일갈해라. 예, 이런 거. 최소 뭐 소송 안 되면은 시원하게 뭐 한 소리 해라. 뭐 대통령이 가서 중국 XXX 막 이렇게 니들 때문에 못 살겠다. 맞아요. 네. 그럼 모든 외교적인 상황 뭐 이런 거 다 제껴놓고 그냥 속 시원하게 한번 지르는 거죠. 아니 근데 되게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7, 80년대 중화학공업을 되게 이렇게 일으켰을 때 부산 뭐 이쪽 불경 이쪽에서 엄청나게 공장 돌렸다고요. 아니 산동반도랑 우리나라랑 일본 저쪽 거리랑 훨씬 가까워요. 일본에서 만약에 문제를 삼았으면 우리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이번 연구 결과에서 어떻게 보면 좀 학자들 입장에서도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게 맞아요. 일본 후쿠오카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넘어가는 게 20%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우리 언론에서는 전혀 안 안 알려져 다루죠. 왜냐하면 수치에 나온 거라니까. 철저히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해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일본 언론은 그건 뭐 얘기 일본은 안 근데 하나? 다행히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반응으로 없어서. 관심이 없어요. 팩토에 최초로 언급했습니다. 네. 이제 또 욕을 엄청나게 먹을. 근데 예. 그래서 그 찍소리는 못한다가 궁금해서 좀 그 쫙 봤거든요. 예. 과거부터 중국이랑 뭐 협의한 게 있는지 항의한 게 있는지. 근데 항의한 거는 없는 거 같긴 하고 예. 2014년부터 작년까지 쭉 봤더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오갔죠. 2014년에 뭐 한중 정상회담 때도 대기 오염 감축의 내용 들어가고 환경장관회의도 되게 여러 번 하면서 미세먼지 줄이자 공동 대응해 나가자 뭐 합의서도 막 작성하고 뭐 많았더라고요. 2014년부터죠. 네, 4년부터도 혹시 이게 박근혜 거죠. 친중 그런 무드 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죠.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달라. 물론 정말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속은 시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숨이 시원해질까 아 라인 봤습니까 지금? 좀 했는데 좀 살려주세요.
이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얼르고 달래야 되는 현실이다. 근데 거기다 대고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결국 오히려 손해보는 건 그것조차 억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판이 깨져버리면 또 우리대로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는 미세먼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걸 기초 자료로 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자료를 또 추가로 받아야 되고 배출량 자료도 새로 받으면은 어디가 높아졌네? 그럼 얘네한테 여기 왜 높아졌어라고 이제 좀 물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국내 요인들이 있죠. 그래서 비상저감 조치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역시 사실 한순간에 바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씩이라도. 국가 정책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뭐 환경 보호니까. 네, 결국은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당연히 고농도가 훨씬 해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고농도보다 평균 농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다고요? 예. 아까 그쪽 요 그래프를 네. 보여드리면서 이거의 설명을 드렸죠. 정답. 장기간 초미세먼지 농도이고 이거는 1년당 사망 몇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평균 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사망률이 어떻게 변하는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요. 뭐 호흡기 질환도 있고 폐암도 있고 뭐 어떤 특정 농도부터 갑자기 나쁜 이 정도 팍 높아져 이런 상태가 아니라 5.8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아마 거의 지금까지 제일 낮은 나라가 그러면은 이제 그냥 뭐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만 돼도 마스크를 그럼 계속 그래서 사실 끼고 다녀야 되나요? 중국 공포보다 더 큰 공포를 지금 심어주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는 마스크의 유해함보다 미세먼지의 유해함이 더 크니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일반인들 건강한 50 사람들의 이상. 경우엔 50 이상이면 초미세먼지 농도 50. 50 말게요. 나쁨에서도 네, 꽤 좀 중간 정도. 중간 정도. 나쁨이 36부터거든요. 네. 마법의 숫자 50. 기억하세요. 50. 너 복잡해서 그냥 팔자대로 살래요. 과도한 공포감은 또 덜어내는 게 필요하다. 내년이 2020년이잖아요.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2020 원더키디라고 아주 재밌게 봤던 만화가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 막 외계인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공기와 물이 오염될 것이다.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너무 일상 다반사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도 좀 바꿔야 된다. 네.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럼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건강과 관련된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았는데요. 도움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훅 치고 들어오네. 네. 아, 잘해요. 네, 이번 주제죠. 가장 민감한 고농도 수치를 쏙 빼고 이 조사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주장에 대해서 팩트는 사실이 아니다. 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이제 곧 고농도 시즌이 돌아오니까 아마 네. 또 이슈가 될 거거든요. 아, 이거 진짜 되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 응원을 많이 좀 해주세요.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팩트, 이성적으로 한 번만 바라봐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다음 주에 봐요.